2,700 정도. 그럼 몇 년 차에? 5년 차 경력이었고 퇴사 당시까지 생각하면 7년. 근데 생각보다 7년 차에 2,700은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2,700만 원도 크게 느껴졌던 게 왜냐면 그 전에 회사에서는 1,800인가 그랬어요. 1,800이요? 네,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죠. 회사를 옮기려고 옮긴 건 아니에요. 재취업을 위한 퇴사는 퇴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거의 뭐 이직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직이죠, 이직. 네네. 근데 중간에 몇 달 쉬는 거죠. 여행도 네네. 가고. 저는 재취업을 위한 퇴사를 한 적이 없고 취업 5번의 재취업 사이에 전부 다 창업이 껴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재입사는 계획이 없으셨던 거네요. 그쵸.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네. 취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중심으로 가게 되셨고. 그리고 연봉도 낮고 게임 관련된 업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롤을 한다고 쳐봐요. 팀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 채팅하고 디스코드의 웹 버전이었어요. 근데 했는데 꽤 잘 됐어요. OPGG 메인 검색창 밑에 저희 배너가 들어갈 정도로 개발 이슈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수익 구조가 안 나왔던 거예요? 네, 수익 구조도 힘들고 김풍 작가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네. 들어보면 카페 창업을 하지 말라 막 이러잖아요. 엄청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페 창업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잘 될 줄 알았죠. 나는 다르다. 제 얘기는 아닐 줄 알았어요. 네. 창업을 일단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연남동에 무려. 그때도 퇴사를 하시고. 네, 퇴사하고 네. 온갖 대출과 해서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네. 인테리어도 셀프로 다 하고 초반에 되게 잘 됐어요. 오. 개업발이라고 하죠. 일단 막 처음에는 막 잘 돼서 기뻤는데 앞에 쪽에 엄청 잘 되는 가게가 근데 거긴 줄 서는데 이제 저희는 줄 안 서고 저 혼자서 가게를 보고 네.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대낮에 앞에는 줄 서 있고 앞집은 네. 줄 서 있고 근데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채를 들고 그걸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문득 지금 내 모습이 딱 파리 날리는 집 그래서 그 파리를 안 잡았어요. 파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현타 세게 오셨을 것 같은데요? 월마다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나도 많은데 500씩 나가니까 한 달에 500이요? 저희가 연남동에 딱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오기까지가 멀어요. 과정이 그때 당시에 근데 공사를 또 했어요. 그 카페 길이 앞에서요? 저희 카페 앞에 무슨 수도관을 공사를 갑자기요? 한다고 얘기도 없이 저도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딱 그 길고 긴 겨울을 버티고 오는 길이 벚꽃이 쫙 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트래픽이 높아질 때인데 그때 공사를 딱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근데 1년 반 중에서 반은 카페 창업이 가장 어려운 게 네. 다음 세입자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1년차 때쯤에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공황장애였다는 걸. 증상이 어떠셨어요? 막 불안감 있잖아요. 막 뭔가 큰일 났는데 막 좆됐다.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냥 잘 하고 있고 그날따라 일도 잘 풀린 날인데도 네.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고 갑자기요? 네. 잠잘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심장 쿵쿵 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월세 내기가 힘드니까 투잡을 뛰었어요. 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외주 일 다 하고 6시에 퇴근해서 카페로 가서 와이프랑 같이 장사 10시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집에 오면 1시였어요. 네. 와. 이거를 1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네. 회의하다가 그냥 말하다가 잠들고 막 이랬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자. 내놓자 가게를. 내놨어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리면 계속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6개월이 가장 힘들었죠. 카페가 그 힘든데도 하는 이유가 장밋빛 미래를 그쵸. 장밋빛 미래 때문에 버티는 언젠간 건데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네. 이 공사 언젠가 끝나겠지. 네. 근데 뭐냐? 그만두기로 마음 먹은 뒤로부터는 그 원동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쵸. 그냥 시간 때우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접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막 오늘 누가 보러 온대요 하면은 막 두고두고 드디어 나가나? 네. 근데 안 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요. 나보고 어떡하라. 나도 비싸게 내고 있는데 가게 장사 잘 되나요? 이러면은 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카페 하기 전에 연봉이 1,800인가 이랬으니까 돈을 받는데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2,700. 네,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사실. 않은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빚이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5천이잖아 왜 3천이라고 줄여. 5천을 어떻게 갚아요. 2,700 연봉인 사람이 그리고 생활비랑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술 마시고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투잡을 또 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죠.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불쌍히 할 수 있으니까 몰래 일단 투잡을 떼어보자.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킥보드가 철퇴근용으로 싸구려 있어요. 쿠팡 최저가 그거를 타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뛰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불쌍한 게 이 회사 주변에서 뛰면 회사 사람들 만날 수도 있을까봐 좀 모양 빠지고 사실 망원동까지 가서 갔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 타고 다리를 건널 일이 많았는데 와, 킥보드가 버텨줬네요. 예, 근데 킥보드가 결국에 못 버텨준 게 내리막길에서 쿵 굴린 거예요. 이렇게 날라갔죠, 이렇게. 와. 근데 잘 기억도 안 나요. 싹 쓸렸어요. 옷이 찢어지고 막 다. 네. 근데 그때쯤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와이프한테 배달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아, 그쵸.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 왜 갔냐. 야근한다는 사람이 왜 갑자기 킥보드 자빠지고 막 찢어져서 왔냐 하면 이제 들키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막 짰어요. 뭐 거짓말을 하려고.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아는 계산할 것 수도 같아. 있겠다. 아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무슨 수를 써도 지금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돈 걱정은 없이는 막 이렇게 만들고 싶다. 배달 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2인가 그랬는데 네. 연봉 2,700에 배달 뛰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최소 생활비로 아끼면서 쪼개서 살았을 때 36이 됐을 때 제 재산이 확정된 미래가 네. 빵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다 갚았을 때 36이 제가 지금 36이에요. 네. 그때 최종 자산이 빵원이에요. 비전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안 보이는 거죠.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와중에 빵원. 그렇다고 앞으로 더 다 갚았으니까 밝아지냐? 왜냐면 그대로거든요. 안주한다면. 내가 왜 배달을 뛰고 있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마케팅을 할 줄 아는데 그쵸. 왜 배달을 뛰고 있지? 그래서 물건 파는 건 내가 잘한다 이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건. 또다시 지금 사업적으로 그게 저는 멈출 수가 없나 봐요. 신사임당님이 창업다마고치 영상을 보게 됐고 스마트 스토어. 일리가 있는데? 먹히겠는데 이거? 틀린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해봤죠. 회사 다니면서요? 네. 판매자는 적은데 구매자는 많은 그런 아이템을 이제 검색 볼륨이 높은 아이템이라고 해요. 이 유리할 거잖아요. 그쵸.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엄청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네. 게. 판매자가 한두 명 이러는데 막 검색이 막 몇만 건이래요. 얘네 거 안 사고 낙수 효과로 들어온 것만 몇 번 잡아도 이거는 퇴사가 개이득이다. 네, 개이득이다. 그래서 이거다. 유모카라고 네. 부모님들이 몰고 다니는 애매한 존에 있는 애들이 타는 게 유모카였거든요. 아. 1위 판매자의 판매금을 받고 중국 사이트에서 봤을 때 네. 최저가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아. 얘네가 엄청나게 남기고 있는. 제 기억이 18,000원인가 중국에서 살 수 네. 있었는데 얘네는 막 8만 얼마. 와. 엄청난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나는 얘네보다 좀 더 싸게 해서 팔아보자.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어차피 네. 나는 남으면 돼. 만 원이라도 그죠? 남으면 된다. 그래서 팔아봤죠. 그래서 6만 얼마에 올렸더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디자인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네. 상세 페이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마케팅 하셨으니까. 걔네에 있는 악플 같은 것들 반영해서 아, 전략적으로 하셨구나. 전략적으로 네. 했어요. 그때 팔리죠. 그래서 팔리는 속도를 보아하니 해외 구매 대행이 단점이 뭐냐면 정산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걸 도착을 그리고 해서. 구매 약정을 안 누르면 또 기다리고 아, 이래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벌라고 저는 일단 돈을 얘네한테 줬잖아요. 그쵸. 한 달 가까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다가 해보자. 팔리는 속도를 딱 봤을 때 40개를 샀어요. 네.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다가 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유모카가 그럼 집안에 50개가 있는 거예요? 다 쌓인 그 조그만 집에 보육원을 하나 해도 될 정도로. 근데 마음은 엄청 든든했을 것 그쵸. 같아요. 나 이제 있으니까 당일 배송 쏠 수 있다. 다 돈이다, 이게 다. 근데 네. 네이버에서 바로 제재를 둬. 왜요? 전환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게 그때 당시에 원래 전기에 관련된 법이었다가 네. 제가 시작할 때 유아용품, 어린이용품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게. 아, 창고에 막 한 50개 있는데 유모차가 판매 정지 딱 먹어버린 거죠. 당근마켓이랑 와. 번개장터, 중고나라 잘 안 팔리고.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완전히 마이너스죠. 이제 아직 회사는 다니고 계셨던 거죠. 네, 다행히. 제가 퇴사 다행히. 선배지만 쏘님도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컨텐츠를 다루시지만 저희가 네.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요. 퇴사하라는 건 아니다. 아, 그쵸. 퇴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지 당장에 내일부터 퇴사하세요 이런 퇴사가 거 답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을 겪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네. 회사. 어쨌든 나는 뭐 여기서 실패하든 뭐라든 월급은 월마다 나와. 계속 들어오는 게 월급은 있으니까. 나오니까. 내가 아껴 쓰면 되니까. 죽진 않는다. 아, 그쵸. 한 숟가락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 네. 세계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그리고 잘 상품만 고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전환법만 아니었다. 아, 한번 저지르자.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저지르자.